안녕하세요. 실생활 밀착형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39번째 강의고요.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썼으면은 그냥 또 모르고 쓰게 되지만 이번에 알아두면은 좀 더 생활이 편리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또 몰랐지만 알아두면은 너무 편리한 기능들인데요. 먼저 통화 녹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내가 기억하기 힘든 통화들. 메모를 하고 싶은데 메모장이 당장 없거나 이건 중요한 통화라서 나중에 꼭 다시 들어보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통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통화를 하실 때는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통화했던 내용이 녹음이 돼서 다시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통 여기까지 통화 녹음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 통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으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바로 내 파일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내 파일 안에 가면은 내가 통화한 녹음들이 여기에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내 파일을 언제 사용하시는지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알림 설정입니다. 자, 알림 설정은 예전에 제가 한번 수업 중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알림 설정이 뭐냐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알람은 아니고요. 그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사용하다 보면 앱을 되게 많이 설치하게 되잖아요. 우리 벌써 수업 중에도 앱을 많이 설치하게 되셨는데 그 앱에서 알림이 계속 옵니다. 물론 중요한 정보로 알림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 형식으로 돼서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 알림을 받고 싶지 않은데도 알림이 오게 된다면 그게 이 내 스마트폰 내에서 공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알림을 받고 싶지 않다면은 알림 설정에서 알림을 뜨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정보, 내 휴대폰의 정보에 대해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거나 하셨을 때 내 스마트폰 모델명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델명을 알아내서 알려주면 더 좋겠죠. 그냥 혹시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의 모델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것보다 이걸 보시고 알아내시고 정보를 전달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 제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 이 홈 화면 잘 이용하고 계시죠? 자, 우리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제일 첫 홈 화면의 첫 화면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리 홈 화면도 이렇게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페이지가 메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메인 화면이 내가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자주 쓰고 유용하게 쓰는 그런 앱들을 배치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불필요한 앱이 있다면은 이 앱을 제가 잘 안 쓴다. 그러면 다른 페이지 쪽으로 좀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주 쓰는 앱을 이 첫 화면에 배치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공간도 이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주 쓰는 앱들을 이렇게 배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주 안 쓰는 앱은 좀 뒤쪽으로 몰아주시거나 아니면은 홈 화면에서만 삭제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이 앱을 자주 안 쓴다. 설치 삭제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 쓴다 하시면 설치 삭제 누르시면 되고
그냥 요 홈 화면에서만 좀 지워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뒤쪽에서 이 순서는 자주 쓰는 그 뭐라고 하죠? 우리 빈도 수에 따라서 아주 자주 쓰는 거는 제일 첫 번째 페이지, 그 다음으로 자주 쓰는 건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앱들은 이렇게 한 번에 모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은행 앱은 은행 앱끼리 이렇게 해주시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방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 다 앞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또는 여기에는 앱이 있는데 여기에는 앱이 있는데 요 중간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방은 지우셔도 되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손가락,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게로 엄지 검지를 오므려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휴지통 보이시죠? 이 휴지통을 눌러 주시면 이 방 비어 있는 방 자체를 한 번에 지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비어 있으니까 지워주시고 네, 요 더하기는 새로 방을 만들 때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냅두시면 되고요. 다시 홈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방이 좀 정리가 됐죠? 네, 요 이렇게 비어있는 방 없이 꽉꽉꽉 채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 건데요. 자, 통화 녹음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최미선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통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통화인데 이거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냐면 이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사실 전화 거는 중이잖아요. 전화 거는 거나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녹음 버튼이 생깁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녹음이 바로 시작이 돼요. 자, 내가 반대로 거는 거예요. 거는 것도 이제 뚜루루루 하고 이제 신호음이 울리죠. 그 신호음이 끝나자마자 이제 여보세요라는 이제 상대방의 목소리부터 이제 녹음이 됩니다. 이걸 미리 눌러놓고 계시면요. 그래서 미리 눌러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까지 너무 쉬워요. 이제 녹음이 끝났어요. 통화가 끝났어요. 그럼 자동으로 녹음이 끝나는데요. 이 녹음 파일을 찾는 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내 파일이라는 곳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내 파일은 어디에 있냐? 바로 앱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는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파일, 내 파일, 이 앱을 찾으시려면 앱스 화면으로 한번 가주세요. 우리 화면에서 여기 아래쪽에서 위로 슝 하고 올리면 여기가 앱 화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위에 검색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 터치 하시고요. 네를 한번 쳐볼게요. 니은 에 네라고 쓰시면은 내가 들어가는 앱들을 모두 찾아줘요. 더보기 눌러서 더 많이 보셔도 되고요. 그 중에 여기 내 파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자, 우리 앱 위치 찾기로 눌러주시고 이 앱이 어디 있는지 얘가 동동동동 자기 위치를 알려줍니다. 자, 여기는 앱 화면이기 때문에 이 내 파일은요, 이제 앞으로 자주 쓸 앱이기 때문에 이 앱을 홈 화면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 앱을 꾹 누르시고 자, 홈 화면 빈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자, 이제 생성이 됐죠? 자, 이 내 파일로 들어가시면은요. 자,
눌러볼게요. 내 파일로 들어가시면 뭐 최근 파일이 이제 보여지시고요. 자, 여기 카테고리에 보시면 오디오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통화 내용이 통화 녹음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버튼 누르시고 통화 녹음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뭐 문서, 다운로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저기 뭐라고 그랬죠? 네.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 파일에서 녹음 파일 찾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떨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앱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네이버 앱 잠깐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 앱에서 제가 강아지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강아지 하고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강아지에 대한 그림들만 나오죠. 우리 제가 이미지 다운받는 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 사진을 내 핸드폰에 좀 저장하고 싶다. 좀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싶다. 꽃사진이나 강아지 사진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런 것들 저장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 사진을 한번 눌러주시고 안 눌러지실 때는 여기 글씨 쪽을 눌러주세요. 자, 이 글씨 쪽에 가보시면 저 강아지 사진이 이제 있죠? 이 강아지 사진을 지그시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 휴대폰 이미지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요걸 눌러주셔야 돼요. 이 글씨를 눌러주시면 이 강아지 사진이 내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또는 제가 꽃사진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리지아 꽃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지에 가서 터치하시고 여기 글씨 있는 대로 들어가셔서 내가 찾는 그 그림을 찾으신 다음에 꾹 눌러주시고 내 휴대폰 이미지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홈 버튼 눌러서 밖으로 나가 볼게요. 물론 갤러리에도 이 사진들이 들어오지만요. 자, 내 파일에 모든 이미지라던가 음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다 내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안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내 파일이라는 것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사진뿐만이 아니고 모든 파일을 통합적으로 찾고 싶을 때는 이 내 파일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알림 설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스마트폰의 알림은 뭐냐면 가끔씩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알림입니다. 이런 알림이 이제 계속 많이 쌓이게 되면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우기로 일단 싹 지우셔도 되는데 다 본 거는 계속 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떤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빠른 실행창. 기억나시죠? 빠른 실행창.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슉 내렸을 때, 이 부분이 빠른 실행창인데, 여기가 이제 알림 기능 있는 곳이죠. 뭔가 게시판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난 문자라던가, 내 스마트폰 상태라던가, 그리고 내가 다운받았던 앱들의 어떤 정보들이 여기 다 뜹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이제 세게 내리면은 이쪽이
그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빠른 실행창이라고 해서 자주 쓰는 그런 그 우리 스마트폰 설정들, 손전등도 있고 뭐 와이파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데 그 바로 밑에가 알림 쪽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알림 설정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네,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 이런 네이버, 페이북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더보기 눌러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앱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카카오톡 앱이 이제 계속 울려요. 이거는 이제 켜두시면 좋겠죠. 왜냐면 내 카카오톡 앱에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내가 답장을 못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는 이제 켜주시고 어떤 특정 앱, 나 이 앱에서 깔긴 깔았는데 그렇게 자주 안 쓰는 앱인데 이 앱을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놨더니 너무 쓸데없는 알림들이 많이 와요. 그런 건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꺼주시면은 더 이상 이 앱에서 알림은 오지 않고 내가 이 앱을 찾아서 들어갈 때는 그 앱의 정보를 그 앱에서 오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꺼주시면은 알림으로 계속 뜨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앱들은 좀 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저기 뭐라고 하죠? 우리 배달 앱 이런 것도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꺼주시면 좋고 중요한 것들은 켜주시면 좋고. 근데 뭐 이 라디오 앱에서 만약에 알림이 자꾸 광고가 온다. 그러면 이렇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불을 켜주시고 알림이 왔으면 좋겠다는 건 불을 켜주시고 불필요한 거는 이렇게 스위치를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앱이 우리가 앱이 팝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중간에 팝업으로 내가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자꾸 정보가 오면은 그게 불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꺼주시면 돼요. 알림 설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알림 설정은 우리 빠른 실행창에 이렇게 내리셔서 여기로 들어가셔서 누르셔도 되고요. 우리 요거 막 기억나시죠? 우리 스마트폰을 모든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제어하는 설정입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 여기 눌러주시면 요 안에서도 알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알림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더보기 눌러서 여기서도 또 제어할 수가 있고요. 뒤로 가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불을 켜주시면 좋겠죠. 필요 없는 건 불을 꺼주시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설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설정은 스마트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설정 가는 방법 알려드렸을 텐데 설정은 자주 쓰는 앱이거든요. 앱으로도 있습니다. 우리 설정, 우리 앱 화면에서 검색을 설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하고 앱을 검색을 하시면 이 모양의 앱이 바로 설정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앱 위치 찾기에서 이 앱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거는 홈 화면에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물론 요 앱으로 들어가서 설정으로 가셔도 되지만 제가 방금 알려드린 위에서 아래로 손을 슉 내렸을 때 여기 위에 톱니바퀴로 들어가는 설정도 역시 똑같은 설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이 버튼 눌러서 설정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설정에 가보시면은 와이파이 연결이라던가 우리 소리 및 진동, 알림 다 있지요. 그리고 우리 디스플레이 아까 강아지랑 꽃사진 다운받았던 거 배경화면으로 하는 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바로 밑에 배경화면 보이시죠? 자, 요거 눌러주시면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배경화면이 저기 우리 요걸 잠금 화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게 배경화면인데요. 홈화면의 배경화면.
잠금 화면을 눌러주시면 이걸로 되어 있는데 난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갤러리. 아까 내 갤러리에 강아지 사진하고 있었잖아요. 요거 눌러서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배경화면으로 설정. 홈화면을 바꿀지 잠금화면을 바꿀지 아니면 둘 다 바꿀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둘 다 똑같이 저 강아지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 누르시면 되고 잠금화면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셔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강아지 사진이 바뀌죠. 자, 그래서 홈화면 눌러주시고 제가 전원 버튼 잠깐 껐다가 잠금화면 한번 가볼게요. 제 잠금화면이 이렇게 강아지 사진으로 잘 바뀐 게 보이시죠? 자, 요것도 우리 기억 꼭 해주시고요. 우리 손녀, 손자들 사진 이렇게 예쁘게 잠금화면으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설정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한번 다 다루고 있는데, 자, 우리 소리 진동 바꾸는 것도 기억나시죠? 소리, 진동, 무음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이 설정에서 들어가서 바꾸기보다도 요거 여기에 이제 앱이 있으면 좀 빠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 소리, 진동, 무음이에요. 그죠? 누를 때마다 바꾸는 거 있는 거 요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바깥쪽에서 바꾸는 게 더 편하겠죠? 이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꼭 또 제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봐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설정 안에서 와이파이 연결도 하실 수가 있지만 빠른 실행창에서 위에서 아래로 손 슝 하고 내리면 나오는 요 빠른 실행창 여기를 꾹 눌러서 와이파이 뭐 변경하시거나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예요. 우리 디스플레이는 밝기 조절도 있고요. 우리 화면이 너무 어두우실 때 밝기 조절,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바꾸는 거. 글자 크기와 스타일 여기 가보시면은 글자를 크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크게 바꾸는 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글자가 한 줄로 표현이 될 걸 두 줄로 표현이 되고 글자가 잘리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요 정도 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크기로 해두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글씨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나는 글씨가 좀 잘리더라도 글씨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제일 크게 보는 게 좋다 하시면은 제일 끝에 있는 점으로 이동하시면 글자 크기가 커집니다. 네, 저는 지금 좀 작게 보는 모드로 바꿔놔서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 크게 작게도 요 풍선 이 대화 이걸 말풍선이라고 하죠. 이런 대화 풍선이나 그림 크기를 그림의 크기, 화면의 크기 이런 것들을 크게 보시려면은 이렇게 더하기 쪽으로 가보시면 돼요. 근데 확실히 한눈에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제일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 바로 전 단계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한눈에 들어오는 게 좋아서 내지는 이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원래 제 설정대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우리 디스플레이 꼭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정말 중요한 게 또 있었죠. 자, 더 쭉쭉쭉 내려오시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네, 요거 아주 중요하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들여다보고 있을 때
스마트폰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불을 끕니다. 우리 센서 등 아시죠? 우리 현관문 앞에 지나가실 때 사람이 움직이면 그 모습을 감지를 하고 불이 켜져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몇 초 뒤에 불이 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스마트폰도 움직이지 않으면 배터리를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화면을 꺼줍니다. 그렇다고 아예 스마트폰이 꺼지는 건 아니고요. 화면만 꺼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짧게 설정되어 있으면 내가 뭘 좀 하려고만 하면은 스마트폰 불이 꺼져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2분 내지는 5분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길게 해주시면은 내가 또 스마트폰 사용 안 하고 있을 때 계속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내 저기 가방에 넣어놨는데 계속 불이 켜져 있게 되면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금방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을 어떻게 들이시려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셨으면은 요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딸깍 눌러서 항상 불을 꺼주시라고 했어요. 우리 화장실 불 끄고 나오는 것처럼, 그쵸? 빈 방에 있는 불은 항상 불을 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하실 때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불을 켜주시고 사용하시다가 난 사용이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하고 이제 끌 거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이렇게 딸깍 하고 불을 꺼주시는 습관을 가져 주시면 스마트폰 배터리를 아껴 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휴대폰 정보 보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정보는요, 어떨 때 필요하냐면, 물론 내 전화번호나 모델명, 이런 거, 그리고 모델 번호, 뭐 시리얼 번호,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정보를 어디에 제공을 해야 될 때, 모르면은 또 모르게 또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내가 이거를 알고 나면은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휴대전화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제 스마트폰 화면이죠. 자, 사용을 하려고 제가 전원 버튼을 딸깍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금 화면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설정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설정은 여기로 가셔도 되고 빠른 실행창에서 여기 톱니바퀴 누르셔도 되고요. 같은 톱니바퀴니까요.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가 설정의 제일 첫 부분이에요. 내 이름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갈게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휴대전화 정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화면으로 표시가 되면서 내 휴대전화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휴대전화 모델명이 갤럭시 노트 10의 5G였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델 번호가 이런 번호였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핸드폰이 고장나서 전화를 누군가의 전화로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담원이 혹시 휴대폰이 모델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하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네. 너무 사실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 또 모르는 대로 너무 불편한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